일단 성남고와 숭이여고는 굉장히 결이 비슷해요. 시험이 그냥 단어장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분량도 비슷하게 들어가고 유형도 비슷하게 나오는 편이었는데 올해 좀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올해는 성남고 단어가 진짜 쉬워졌어. 원래 숭이여고랑 똑같은 문제로 나왔거든요. 동반이어, 관계너, 부사는 모두 고르시오 이런 형태가 한 두세 개 나왔는데 이번에는 봐봐. 너희가 숭이여고 친구들 보면은 그냥 웃음이 나올 정도의 그치, 너무 쉽게 나왔지. 너무 쉽지 않아요? 그치? 굉장히 쉬워진 거야. 그래서 승민이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상위권에 저 멀리 엄청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 걔네들이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구조의 시험이거든요. 자, 좀 이따 숭이여고 거 보면은 너 진짜 때려치고 싶을걸? 자, 그래서 이렇게 단어장이 쉽게 나왔기 때문에 원래 다 맞췄었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는 친구들, 숭이여고 친구들도 conscientious 무슨 뜻이야? 양심적인, plausible 그럴듯한. 봐봐, 이 amplified 하나도 듣다 못하네. amplified 확대. 확대 증폭 맞아요. 그 다음 comprise 구성하다. penetrate 투과하다, 통과하다 이거든요. 자, 보면 단어를 단 한 개도 모르면 한 개라도 모르면 찍는 문제가 돼버리잖아.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진짜 꼼꼼히 외워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 이런 숭이여고랑 비슷한 결의 또 문제가 이런 건데 이건 단독 이제 단수 정답으로 나와가지고 쉬웠죠. 그리고 어휘 문제 보면 이렇게 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선생님 이거 보니까 제가 예문들을 찾아보니까 교재에서 차용한 것들고 선생님이 만든 문장들도 있어. 그래서 예문 자체가 대비가 불가능해요. 선생님이 만든 문장들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진짜 기본 구문 해석 능력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 기간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숭이여고랑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죠. 단어 문제인데 너무 쉽게 나왔죠. 이게 원래 1학년 수준이야. 다른 학교 1학년 수준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단어 수준이나 이런 게. 그다음 이것도 비슷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처음 보는 신유형이 나왔어요.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예문과 동의어를 합쳐서 문제를 또 만드셨네요. 요거는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 근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 6개를 틀렸는데 가성비가 떨어져요. 시간은 되게 많이 걸리거든. 어휘 문제의 특징이, 단어장 문제의 특징이 시간은 엄청 많이 걸리는데 맞출 확률이 떨어지는 문제들. 특히 숭이여고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는 저는 완벽하게 대비가 된 친구가 아니라면 그냥 버리고 푸는 걸 추천해요. 아까 말했듯 한 개라도 모르면 어차피 틀리거든요. 이 수많은 단어 중에서 어차피 푸는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다 틀려요. 한 개라도 모르면. 그럼 저 같으면 버리고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시간은 다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상위권 애들도 많이 틀려. 실제로도. 그래서 숭이여고 특히. 그래서 앞으로는 어휘 문제는 마지막에 푸는 걸 추천을 드려요. 가성비 떨어져요. 물론 내가 100점을 목표로 하거나 막 95점을 목표로 한다 이러면 다 맞춰야겠지만 적어도 한 85, 80 정도의 목표라면 마지막에 몰아서 푸는 걸 추천드리는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성남고는 어법 문제가 또 특이하게도 여기 시그니처 문제예요. 어법 프린트가 따로 나가는데 어법 문제가 3개가 나왔어요. 근데 프린트 안에 다 있었던 예문들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요거는 제가 좀 미안한 부분이 그 당일날 수업을 너희가 안 듣고 갔긴 했구나. 다 맞았어. 아, 그래도 맞았으니까 다행이에요. 네, 예문 다 프린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예문만 공부하고 들어가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고 성남고만 나오는 문법 문제, 이거 어법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런데 문법 사항 가지고 만든 문제였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객관식들은 다 똑같아요. 어떤 학교를 가건 나머지 객관식 문제들은 다 비슷한 유형, 수능 발문 형태로 출제되기 때문에 자, 일단 디스테이트먼트의 예시라고 지칭 추론 문제가 나왔죠. 자, 이것도 이게 뭔지 바로 이거 읽고 있으면 이건 이미 진 거죠. 지금 즉석에서 이게 뭐였더라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딱 보자마자 뭔지 설명할 수 있을 수준이 돼야 돼. 이런 데서 1분 30초 이런 식의 시간이 지체되면 그게 10문제만 모여도 3분 4분이 돼. 엄청난 시간이에요. 시험 시간 45분 중에 OMR 빼고 45분 중에 3분 4분이라고 한다면 4문제 푸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승민이 디스테이트먼트가 뭐야? 매직이거든요. 네? 그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뜻.
그치. 근데 그 긍정적인 진술을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말해. 긍정. 내 삶에 그 성공을 불러올 수 있는 긍정의 태도를 적으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내 삶이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제목 문제는 공통이죠. 자, 제목 문제도 첫 줄을 보고 바로 핵심 키워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성남고 거니까 승민이가 좀 대답해 볼게요. 야, 자, 대답해봐. 어떤 내용이었어? mental illness. 정신질환 왜 갑자기 언어가 순화됐냐, 그죠? 정신병을 음악으로 치료해야 된다라는 글이었었죠. 이게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맞췄어야 돼요. 보면 자, positive impact group music therapy라고 음악 치료법, 그 정신 건강 바로 두 개의 키워드 들어가 있죠. 제목 문제도 완벽하게 번역을 해서 푸는 게 아니라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것만 고르면 웬만하면 정답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수치 다 바꿔내고요. 그렇죠? 이런 거 낚이면 안 돼. 이거 얼마나 쉬운 문제인데. 근데 기억에 의존해서 풀면 안 됩니다. 이거 다 바꿨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제목 문제. 얼마나 쉬운 글이야 이거. 모의고사에서도 그냥 10초 만에 푸는 문제잖아요. 근데 안 보고 풀니까 이게 틀리지. 봐봐, 이게 원래 3번이었었거든. 내용이. 근데 바꿔냈어요. 자, 그 다음에 요양문빈칸. 자, 공통 문제죠. 성남고 요양문빈칸 원래 A, B 두 개 줬었거든. 그러니까 어휘에서 확실히 난이도를 굉장히 낮추고 객관식에서 난이도를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 요양문이 여기 들어가 있고 A, B 이제 채우는 건데 역시 키워드 중심으로 풀어야 하거든. 그게 되게 특이했던 게 보통은 명사나 형용사에다가 빈칸을 뚫는데 다 이상한 데다 뚫어놨어요. all over, entire, 부사, 형용사, 동사 이런 데다 뚫어놔가지고 좀 놀랐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단어를 만약에 이것도 어휘 문제에 가까운 게 여러분 이 요양문 선생님들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학교에서 이런 거 알려주니 미리? 이 지문의 요양문은 이거야 하면서 알려주지 않아요. 선생님이 창작한 문장이고 본문에 있는 단어를 바꿔서 출제를 해요. 그러면 결국은 어휘 문제예요. 여기 있는 단어를 만약에 하나라도 모르면 찍는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리 대비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요양문 빈칸 무조건 출제가 될 거고 서술형에서도 출제가 되겠지만 자, 이것도 결국 기본 어휘 싸움이다. 어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한번 물어볼까요? time related가 무슨 뜻이니? 시간과 관련된 seasonal, 계절성의, place based, 장소에 기반한 temporal, 시간의예요. time related는 어떻게 맞췄을지 몰라도 temporal, 시간이란 뜻을 모르면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고요. 이런 건 기본 어휘와 관련이고요. taste related는 맛과 관련된 이겠죠. 자, 그래서 요양문 문제는 결국은 빈칸을 채우는 어휘 문제에 가깝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포스터 문제 나왔는데 이것도 내용을 바꿔내기 때문에 진짜 이런 거 쉽게 바로 짚고 넘어가면 안 돼요. 실전에서는 무조건 꼼꼼히 읽어보고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일치 문제. 자, 내용일치 문제 특징이 자, 수기여고는 이거 객관식으로 개수 고르는 거로 나왔었지. 그치? 자, 보면 성남고는 일단 단수 정답이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 위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온 게 내용일치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의 거의 지문 분량이에요. 보기를 새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단어들을 다 패러프레이즈해서 새로 만든 건데 이것만 봐도 한 지문 분량이기 때문에 시간 엄청 많이 잡아먹는 문제예요. 대점 얼마 안 되죠. 가성비가 떨어지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거 푸느라고 만약에 뒤에서 서술형을 못 썼다 혹은 뒤에서 객관식 몇 개를 3개를 못 풀었다 이러면 사실 미련한 거죠. 저는 좀 전략적으로 푸셨으면 좋겠는 게 만약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면 배점이 크지 않다면 일단 넘기고 마지막에 푸는 걸 추천드려요. 너무 시간이 오래 빨리 오시고요. 네.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다음 어이구야 여기 난리가 났네 여기. 자, 어휘 문제 나왔는데 자, 숭이하고 엄청 많이 나왔었죠. 자, 어휘 문제가 생각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제가 좀 이따 분석지를 보여드릴 건데 각 학교 기출들 분석해보면요 항상 어휘가 1위야. 이 문제요.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제가 어휘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었죠? 승민이? 반이어 구도를 형성해서 풀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밑줄에 sensitive가 나왔거든? 그럼 sensitive가 무슨 뜻인지부터 알고 있어야죠. 근데 문제는 본문의 단어를 바꿔서 낼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있는 단어들의 동의어나 반의어를 제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필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필기 없이 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 단어를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은비 센서티브 무슨 뜻이야? 민감. 민감한 예민한인데 자 그럼 얘의 반의어 구도를 만들어 보자. 민감한이 아니라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둔감한이겠죠. 이런 반의어 구도 형성하는 것도 그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생각이 안 나면 난만 붙여보면 돼. 민감한의 반대는 not 민감한, 안 민감한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도 좋아요. 물론 100% 이렇게 풀리지는 않지만 거의 한 열의 9 정도는 반의어 구도로 쉽게 풀려요. 자 그러면 성우, 승민이 unaware 무슨 뜻이야? 아 쟤네 왜 이렇게 이름이 헷갈리냐? unaware 상안 안 났다. 상한다고요? 아니. 상관 안 한다고? 아니. 의식하지 못한 혹은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의란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겠어? 이거 너무 쉽잖아. 의식. aware 그죠? 의식하는 이렇게 반의어 구도로 이게 들어갈지 저게 들어갈지 둘 중 하나로 푸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단어를 모르면 풀 수가 없는 문제기도 하죠. 왜냐면 원문 단어를 바꾸기 때문에. underestimate 무슨 뜻이니? 지인이? 과소평가하다의 반대는 과대평가죠. 그렇죠? 이렇게 반의어 구도를 계속 연습해야 되고 earlyer는 일찍이란 뜻인데 서빈이 일찍의 반대는 뭐예요? 늦게. 잘 보고요. 그다음 forget은 까먹다인데 민경이 forget의 반대는 안정 없다. 그렇게 해도 좋지만 웬만하면 일단 반의어를 만드는 연습부터 해야 되니까 이따의 한국어로 한번 반대 단어를 말해봐. 까먹다의 반대는? 생각해낸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보통 기억하다로 많이 만들잖아요. 기억하다 대 까먹다죠. 물론 생각해내다도 괜찮은 답 중인 하나긴 합니다. 자, 그래서 반의어 구도를 형성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어휘 문제가 최소 100점이 한 20점은 될 거야. 요양문 빈칸까지 합쳐서. 자, 그다음 22번입니다. 어법 문제인데, 자, 어법 문제에 성남고랑 숭이여고의 특징이 밑줄을 이렇게 살인적으로 줘요. 하나에만 밑줄을 긋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봐야 돼. 그래서 애들 보면 어떻게 푸냐면, 에디치 맞아 이러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밑줄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5개면 원칙적으로 5개의 어법을 봐야 돼요. 엄청 어려운 거야. 그래서 밑줄이 이렇게 길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법 포인트로 워크북에서 다 잡아드렸었던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에디치의 특징은 뒷문장 완전 불완전. 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첫 번째. One is traveling인데 자 여기는 완전한 문장인가요? One is traveling?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travel은 몇 형식 동사예요? 이동하다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1형식 동사거든요. 이런 것들을 봐야 됐고요. 두 번째, 원 맞아요? 원 대 원지의 대결이거든요. is가 쓰였으니까 원이 맞겠고 또 is가 쓰였으니까 또 서로 연쇄적으로 그렇게. 누가 왔어?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네. 그리고 travel 이것도 ing 대 pp 대결까지 봤었어야 돼요. 1형식이라고 했지. 이 움직이다는 거. 그러면 얘는 무조건 BING, BPP 대결에서 BING밖에 안 되죠. 총 5개 어법을 봤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에디치도 뒷문장 완전하니까 맞는 거고. 엄청 어려운 형태의 어법 문제예요. 자, 근데 숭이여고랑 상남고에만 나옵니다. 밑줄이 이렇게 좀 길게 부여가 되거든요. 한 단어가 아니라. 오히려 수능이 더 쉽죠? 그치? 모의고사가 훨씬 쉬워. 모의고사가 막 95점, 100점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사실 내신 보면은 70점, 60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신을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훨씬 어려워요, 내신. 자, 다음. 중학교랑은 다릅니다. 두 번째도 이렇게 어법이 여러 개가 밑줄 그어져 있기 때문에 BPP 맞아 혹은 R 대 is라서 A가 맞아 이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고 끝까지 다 봐야지 풀 수 있는. 그래서 어법 문제 풀 때 반드시 여러 개를 봐야 된다는 꼭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어휘 문제 또 나왔죠? 자, 어휘 문제도 밑줄의 반여 구도. 자, 이거는 제가 연습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자, 정원이 블라인드의 뜻이 뭐야? 가려진 혹은 눈이 먼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반이어가 뭘까요? 빨리 해야 돼요. 안 가려진도 괜찮지만 하나 단어를 만든 머리를 굴리는 연습을 해야 돼. 가려진 혹은 눈이 먼의 관대는 뭐야? 잘 보이는 맞아요. 비지블이에요. 비지블 대 블라인드의 대결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지인이 fail이 무슨 뜻이야? 실패하다의 반대는요? 성공하다고요. 데미징은 피해를 끼치는 혹은 피해를 입히는 이란 뜻인데 이거의 반대는 온전한이죠. 피해를 주지 않는 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안전한, 온전한, 괜찮은, 상태가 좋은 이런 단어가 될 수 있겠지.
그다음 승민이 impossible은 너무 쉽고 benefit 이익이라는 단어의 반의어가 뭘까요? 손. 그렇죠. 이익 대 손해의 대결이야. 자, 그 다음은 자 포스터 문제가 하나 더 나왔는데 자 이것도 그냥 풀지 말라고 했어요. 기억에 의존해서 풀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모의고사 해설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얘네들 어차피 여러분 모의고사에서 다 맞추는 영역인 거 알죠? 얘네들 오답률 보잖아요. 25, 26, 27, 28에 나오는 포스터 고표 문제인데 아 가방을 아직도 여기서 가방 벗어야 돼 가방. 자, 네. 자 그다음에 자 얘네들을 자 25, 26, 27, 8에 나오는 되게 쉬운 유형인데 정답률 보면요 80% 넘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맞췄다고 좋아하면 안 돼. 이거 바보들 빼고 다 맞춰요. 바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안 하는 애들 빼고는 다 맞춰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맞췄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고 정성만 들이고 시간만 들이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특징은 뭐냐면 내용일치 문제의 특징 시간을 뺏는 게 목적이거든요. 내용일치 문제는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쉬워요. 특히 보기가 한 그림은 더 쉽죠. 얘네들은 시간이 뺏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 답이 4, 5에 있어요. 아무리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3, 4, 5 안에는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어휴 열린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그래서 뒤에 보기부터 보는 걸 추천드려요. 보면 1번부터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거는 약간 여유 있을 때 푸는 방식이고요. 어차피 확률적으로 4, 5에 있기 때문에 5번부터 보는 거예요. 5번 보면 웹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했죠. 밑에서부터 거꾸로 보는 거예요. 똑같이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1, 2, 3, 4, 5를 보나 5번부터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보나 어차피 똑같거든요. 자 보면 여기 나와 있죠. For more details, visit our website. 여기에서 맞죠? 5번 바로 찍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10초, 20초, 30초 아끼는 게 엄청나게 큰 거야 대신에서. 그래서 앞으로 내용일치 문제는 5번부터 보는 걸 추천드려요. 1번부터 위에서부터 확인하는 방식이나 5번부터 밑에서부터 확인하는 방식이나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정신 차리고. 자, 그다음에 자 유추하기 어려운 문제. 자 추론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와 성남고에서는 이 문제 나오고서는 와 좀 칼을 갈았구나. 이 어휘에다가 좀 힘을 많이 빼고 객관식에다 힘을 많이 좀 쏟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 게 신유형들이 엄청 나왔거든. 근데 이게 약간 GPT 냄새가 나.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생긴 거야.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이런 걸 못 냈어요. 왜 못 내면 특히나 저는 학원 강사니까 마음대로 막 출제할 수가 있거든. 소송 걸릴 일이 없잖아요. 제가 실수한다고 여러분이 저를 소송 걸릴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에 선생님 오타 있다고 소송 걸지는 않는데 학교에서는 공식 성적으로 대입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인 성적이기 때문에 이 실수 하나하나 오류 하나하나가 엄청난 학생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단 말이야. 진짜 신중하게 문제를 내야 돼. 특히 학교 시험 문제는. 그래서 학교 쌤들이 쉽게 영작을 못 했거든요. 이거 조금만 수틀리면은 막 갑자기 교육청에다가 막 고발하고 막 소송 걸고 막 이러니까 학생들이. 근데 GPT 이제 원어민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GPT가 생기니까 선생님들이 자유자재로 영작이 가능해졌어. 이런 게 GPT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특히 이런 추론 문제 같은 거 논리적으로도 완벽하거든요. 이런 거는 대비 불가능하죠. 어떻게 이걸 대비를 할 거야. 그래서 추론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즉석에서 해석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단어를 모른다? 답이 없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자, 여기서 좀 모르는 단어 좀 어려울 만한 단어들 한번 찾아볼게요. 어려운 게 안 보이는데 irrational. 자 이거 무슨 뜻이니? irrational. 그 아니 10초 지났고 아니 모르겠다.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은비 내지? 내재적인이라고요? 이미 틀렸어요 그러면. 자 승민이 아니 무슨 뜻이냐고 이거. 이거 민경이 몰라요. 정원이 그래서 여러분 큰일 났네. 지인이 진짜 몰라? 아니 어제 밖에 하는 이거 워크북 아래 있어.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그럼 rational은 뭐야? rational 합리적이냐? 그쵸. 합리적인이 rational인데 irrational은 ir이 보통 in 붙으면 부정의 의미 만드는 거 알죠? never의 뜻을 만드는 거 알죠? 근데 발음상 in 대신에 ir로 바뀐 거예요. 뒤가 r로 시작하기 때문에 ir도 부정어를 만들거든요. irrational은 비합리적이는데 자, 물론 뜻을 알아낸 거는 굉장히 좋았지만 시간이 너무 소모돼 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즉석에서
해석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추론 문제. 자, 그리고 추론 문제의 특징, 내용일치랑 완전히 다른 유형이거든요. 내용일치는 위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패러프레이즈해서 옮겨놓는 게 특징이고요. 추론 문제는 위에 없어요. 위에 내용을 바탕으로 상상을 한 거예요. 이런 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건 안 될 거야. 이렇게 상상을 한 거기 때문에 추론 문제 난이도가 진짜 높습니다. 자, 그래서 성남고 이 추론 문제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거. 확실히 선생님들이 GPT 연수를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자, 다음 빈칸 문제. 자, 이것도 많이 공통 출제되는 영역이죠. 자, 워크북, 우리 빈칸 워크북 알죠? 어디에 뚫어놓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뚫어놔도 무슨 내용이 나올지 바로바로 맞출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 이 문제만 해도요. 물론 이 지문은 여기에 뚫렸지만 저는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뚫을 때 엄청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 뚫을 수도 있고 여기 뚫을 수도 있고 여기 또 여기 뚫을 때가 엄청 많아요. 결국은 이런 문제를 이것도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될 텐데 이런 문제 맞추려면 딱 보자마자 여기 채울 수 있어야 돼요. 한 5단어가 뚫리건 4단어가 뚫리건 바로 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똑같이 나오냐? 그렇지 않죠. 그 내용, 그 단어를 기반으로 또 패러프레이즈를 해요. 어쩔 바꿔요. 근데 적어도 주관식으로 여기에 무슨 단어가 들어갈지를 알고서는 딱 보자마자 바로 보기로 들어가야 돼요. 이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한 번, 2번 봐서는 절대 풀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공통이지만 빈칸 추론 문제 역시 패러프레이즈가 되기 때문에 단어를 모르면 풀 수가 없다. 자, 은비 internal 무슨 뜻이니? 그렇죠. 이런 거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한계를 느꼈을 거예요. 아, 시험 기간에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보기를 몰라서 찍는 문제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해. 그치? 이 지문 다 완벽하게 했잖아. 그치? 승민이는 열심히 안 했지만 열심히 했죠. 자, 승민이 열심히 했잖아. 이 지문 공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할 수 있었잖아. 근데 보기를 몰라버리니까 찍는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보기 단어를 모르니까. 조용히. 자, 찍는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휘 문제도 복합 클리어에 우리 1에서 뭐 13일차 이렇게 14에서 26일차 이렇게 고교 필수 이것만 한다고 이걸 맞출 수 있겠어요? 개인 공부가 당연히 더 해줘야 되고, 개인 공부를 더하는 방법이 방학 때는 단어장을 선정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방학, 즉 내신 기간 때는 저는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시도 정말 공부는 끝이 없어. 이걸 하시면 돼요. 봐봐, 이거 한 지문 하는데 벌써 몇백 개를 외우는 거야. 안 그래? 그럼 24지문이면 이 수능 단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다음. 자, 어법 모두 고르기 문제가 또 나왔는데, 그래도 숙여고에 비하면 좀 순한 맛이긴 하지. 자, 이거 봐야 돼. 성남고 거잖아. 자, 성남고는 2개 고르시오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숙여고는 5개, 6개, 지금 2학년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보기가 10개가 있고, 10개 중에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인데 막 4개, 5개, 6개 이렇게 있어. 틀린 곳이. 진짜 난이도 진짜 높아요. 성남고도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휘 워크북 열심히 하셨다면 사실 포인트 다 잡혀 있거든요. 웬만한 건 정말 한 개 있을까 말까 정도일 거야, 예외가. 그 한 개도 워크북 열심히 한 친구들은 바로 보일 거고요, 구도가. 자, 그래서 워크북, 어휘 워크북 진짜 열심히 하시면 당연히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 자, 다음 순서 문제는, 와, 이거는 진짜 틀리면 양심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순서랑 삽입, 그리고 삭제 문제 이렇게 3개 있죠. 순서, 삽입, 흐름, 이렇게 3개 문제는 틀리면 진짜 양심이 없어요. 특히 삭제 문제. 삭제 문제는 다음 글에서 흐름상 어색한 것은, 흐름상 어울리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의 유형인데, 걔는 그냥 처음 보는 문장 고르면 답이거든요. 처음 보는 문장. 그거는 진짜 틀리면 양심이 없는 거고, 순서 문제도 무조건 출제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삽입 문제랑. 얘들은 변형이 없기 때문에 맞출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맞춰야 되겠고. 특히 순서 문제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순서 문제의 팁은요,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들을 기억하면 쉽게 맞출 수 있거든요. 특히 그럼 예를 들면 이 지문은 이 A번으로 끝나는 글이었어요. 그럼 A번에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기 좋을 만한 단어나 내용 같은 게 있을까? 저는 farming, this type of farming is sustainable 해서 저는 이 지속 가능한 이라는 단어랑 stay healthy라는 단어가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두 개의 단어가 보인다면 바로 마지막 보기로 고를 것 같고요. A로 끝나는 게 5번과 3번밖에 없잖아요. OX 문제예요. 3번 아니면 5번. 하나 정도는 쉽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는 단어나 내용만 기억해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다. 자, 다음 제목 문제 또 나왔는데 제목 문제는 바로 키워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승민이 With no horses available 어떤 내용이지? 인카 나왔네. 인카. 인카 무슨 내용이야? 릴레이로. 그렇죠. 릴레이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글이었죠. 자, 잘 골랐네요. 러너가 Network Inca Empire.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방금 정확하게 키워드를 다 이야기해줬어요. 잉카 제국은 릴레이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글이었거든. 5번이 정답인데 단어가 릴레이가 나왔니?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대용어를 쓰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고요. 네트워크 뜻이 뭐니 민경이? 네트워크가 네트워크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죠? 네트워크가 연결하다의 뜻이에요. 연결하다. 잉카 제국을 연결해 주었던 러너들, 달리기 선수들. 완벽한 정답이긴 한데 이 릴레이라는 단어를 네트워크로 바꿨어요.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추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기본 어휘 능력과 추론 능력, 즉 국어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네트워크랑 릴레이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내용 일치 문제 어떻게 풀라고요? 뒤에 5번부터 보라고 했죠. 웬만하면 3, 4, 5 안에 있다고 했고 아까는 정답이 5번, 이번엔 정답이 4번이죠. 1번부터 보는 건 사실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5번부터 보는 걸 추천드려요. 내용 일치는. 이런 데서 시간 얼마나 아끼겠어. 한 지문 분량이잖아요. 이것만 해도 정독해서 풀면은 1부 2분 3분 걸려요. 이거. 자, 다음. 어유. 나 자, 자. 어유 충격이네. 성남고는 특징이 객관식 문제가 진짜 많아.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돼. 뒷부분에 시간이 없죠. 아까 시간 없어서 못 풀었다며. 서술형.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얘네 37문제야 객관식이. 진짜 힘들어요. 성남고는 난이도가 높기보다는 문제가 양이 많아요. 숭이어고는 난이도를 엄청 높이는 거고. 자, 31번은 빈칸 문제인데 빈칸에 제가 딱 보자마자 따따따따따 채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걸 어떻게 채우겠어요? 깡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드린 빈칸 업구북을 30번 이상 하거나 그럼 바로 채울 수 있어야 되고 그 단어가 패러프레이즈 된 문장이 이 보기로 들어가는 건데 이 보기만 해도 벌써 한 지문 분량이잖아. 언제 이걸 해석하고 있을 거냐고요. 바로 답으로 들어갈 수 있을 수준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냥 즉석에서 풀려고 한다면 아마 한 2분, 3분 잡아먹을 문제예요. 빈칸 문제 어려운 거 알죠? 모의고사에서도. 자, 주제. 이런 거 틀리는 건 진짜 좀 주제 문제는 진짜 좀 그래요. 자, 신경변화. 이거 진짜 근데 이거는 틀릴만 했어. 내가 나 같아도 틀렸을 것 같아. 왜? 서술형. 나도 틀렸을 것 같아. 왠지 알아? 이거 원래 되게 좀 그런 내용이었거든. 좀 뭔가 낭만적이고 약간 좀 감동적인 내용이었거든 원래. 그럼 나도 바로 찍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슬픈 내용으로 바꿔놨어. 그 내용 중간에 줄거리를 바꿔놨어 선생님이. 그러니까 GPT가 가능해지니까 이제 선생님 자신 있게 바꾼 거예요 질문을. 그러니까 나도 틀렸을 것 같아 솔직히. 특히나 33번 때니까 시간이 없을 때잖아요. 시간이 없을 때 아는 지문 확실하게 내가 줄거리 아는 내용 바로 찍었을 것 같은데 이거 애들 다 틀렸을 것 같은데 맞춘 애도 없지 거의. 많아? 똑똑한 애들이 많네요. 우리만 바보였던 걸로. 그러니까 이런 낚시를 할 거라고는 저도 상상도 못했고 이런 저금 낚시를 할 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자, 다음 34번. 자, 어휘 문제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와요. 20점 분량은 된다고 했습니다. 노티서블 뜻이 뭐니 지인이? 차릴 수 있는. 그렇죠. charge는 take charge. 차릴 수 너무 많은데. 많은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고 take charge라고 하면 벌금? 벌금, 요금이란 뜻도 있고요. 책임이란 뜻. 봐봐. 이것도 다이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단어를 바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이어들은 한 개 뜻만 외우면 절대 안 돼요. 뒤에 있는 2번, 3번, 4번, 5번까지 다 외워야 돼요. 책임, 벌금, 요금, 충전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언어열 아까 나왔고 specific은 특정한 reasonable. 자, 이거 뜻 뭐니? reasonable. 합리적인이죠. 이유 있는, 이유 가능한 이러면 안 돼요. 합리적인이라는 의미다. 자, 그 다음은 자, 승민이 집중해야 돼. 너희 학교인데. 자,
삽입 문제 하나 나왔어요. 우리 삽입 문제가 두세 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라고 해서 소홀하게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출제되는 유형이라서. 자, 삽입 문제는 이런 지칭어들이 중요해요. these example. 이러한 사례들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앞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왔었어야 돼요. 보면 앞에 some snakes can detect the body heat of their prey. 여기 사례 나왔죠.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 다음에 이어갈 수 있는 내용이겠고요. 자, 그다음 서답형. 자, 저는 서답형이 성남고는 작년까지 기준으로 하면 중간고사는 서술형이 있고 기말고사는 서술형이 없어요. 너희도 아마 이번에 똑같을 것 같은데 기말고사 서술형이 없어. 대신 객관식 문제가 늘어나. 객관식 문제 엄청 많이 늘어나거든요. 시간이 더 없을 거야. 근데 기말고사 때 컷이 오히려 더 떨어져. 서술형이 없는데도 컷이 더 떨어져. 자, 서술형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첫 번째. 와, 자, 요약문이거든요. 근데 요약문 지금 살인적인 거 봐, 이거 봐. 이 무슨 몇 줄이야 이게. 이게 지금 그냥 한 덩어리 아니니? 하지만 네, 어휘 문제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키워드를 생각하고 푼다면 그래도 저는 1분 안에는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는 보이진 않아요. 시간을 많이 뺏을 뿐. 자, 그리고 2번 2-1번 보면 어법 2개 고치는 거죠. 이것도 승역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틀린 곳을 2개 고치는 건데 승역어의 차이는 밑줄이 있죠. 승역어는 밑줄이 없죠. 밑줄이 있으면 그래도 풀 수 있어야 돼요. 워크북에 다 잡았던 포인트들이에요. 못 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투스피커를 스피킹으로 고친다고? 2번 보자. 맞았네. 맞아. 투스피커 피니싱 쓰죠. 이거 피니시 ing고. 자, 그리고 맞췄어요. 네. 데이를 is로 고친다. 한번 1번 뭘 고쳐나 한번 볼까? 진짜 이것도 뭐야. 자, 이걸 왜 위인데 어떻게 is로 고쳐요 이거를. 자, 네. 아무튼 어법 문제는 워크북 반복이 가장 좋아요. 어떤 문제를 풀건 간에 모든 포인트를 다 뚫어놓은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포인트를 다 뽑아놓은 그 워크북 반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요. 밑줄이 있기 때문에 성남고는 그래도 쉽게 풀 수 있는 편이다. 그리고 2번 문제 보면 알겠지만 성남고 선생님이 나이 많지. 영어쌤. 젊어? 30초간. 아, 젊네. 그때 젊은데 왜 이래 문제가. 문제가 약간 할아버지들이 하는 문제 같아. 아니, 왜냐면 피니시 ing 이런 게 고등 내신에 나올 줄은 이런 거 솔직히 잘 안 내거든. 이건 중학교식 문제라서. 왜냐면 고등학교는 암기 문법보다는 어법을 많이 내거든요. 맥락상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 문제들을 수능형으로 많이 내는. 수능에서도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수능에 피니시 ing 나온 거 봤어? 어법 문제로? 그런 거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걸 자꾸 내더라고 어법 문제로. 그래서 문법을 좀 중요시하는 학교다. 그러니까 시그니처 문제도 문법 3개 나온 거 그것처럼 문법을 잘 알고 있어요. 문법 용어나. 자, 그리고 여기 자 보면 A의 의미와 일치하도록 너무 쉽게 나왔죠 진짜. 이거 맞췄니 승민이? 이거 맞췄어 이거? 못 맞췄어요? 자, 잘했어요. 자, 교과서에서 단순 암기 문제인데 얘는 dreamcatcher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와야 될 자리는 일단 주어가 나왔으면 항상 동사를 써야 되거든. 믿어진다니까 PPP 썼어야죠. 일단. 그치. 그리고 그러면 dreamcatchers are believed까지 쓴 다음에 뭐뭐 한다고 믿어진다. 뭐뭐 한다고. 이런 느낌은 다 투부정사가 담당해요. 그러면 to 부정사를 써서 이게 ing가 아니라. 이러면 기본 어법식이 많이 부족한 게 보이죠. 자, 그래서 is are believed to filter out 이렇게만 쓰면 끝난 거죠.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be believed to 부정사라는 문형을 외우든가. 자, 그래서 이렇게가 이제 성남고 시험이었었고요. 보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솔직히 그렇게 불가능한 영역이나 막 킬러급 문항은 없었던 것 같아. 하나 있었다면은 아까 나왔던 추론 문제 하나 정도. 추론 문제 정도는 킬러 문항이었을 것 같고 얘네들은 기존 4% 1등급 제도, 9등급 제도였다면 4% 안에 정도 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거 하나 정도 틀리고 서술형 하나 정도 낚간다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평이한 수준으로 보였고요. 이렇게 어휘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낮아졌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 승리어 국가 한번 볼까요? 아유, 승리어 국가 보면은 승리 이거 봐야 돼. 작년까지는 승리여고랑 성남고랑 거의 같은 시험지랑 인형이 이제 내가 없어. 착각될 정도로 비슷했어요. 내 비율
내일 비 온다고? 아니, 내일 자, 잘 받은 거라고? 근데 혜린이 말로는 근데 그 해리고 약간 마지막 논란의 여지가 마지막 거라는 서술형이 있어요. 혜린이 서술요? 네.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네. 내가 말한 거에서 아니면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해리가 보여줬는데 그 ing가 그 찾아봤는데 아. 영어전에 형용사가 없어요. 그 명사. 래킹 말하는 거야? 네? 래킹? 일단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일단 저도 그것도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저 승민이 많이 승리하고 다녔어 봐. 이거 못 풀 수 있겠어요 이거? 못 풀어요 이거. 여러분 어휘는요 진짜 가성비가 많이 떨어져요. 진짜 완벽하게 어휘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서는 시험 기간만으로는 사실 다 맞추기가 힘들어. 너무 양이 많고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진짜 강사들도 실수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높거든요. 자, 특히나 하나라도 모르면 무조건 틀려요. 한 개라도 모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너희 이거 다 풀었지. 신중하게 다 풀었지. 처음부터 1번부터.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중에서 모르는 거 하나라도 있어 없어? 자, 은비 한번 솔직히 스캔해봐. 하나라도 모르는 거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풀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왜냐면 하나도 모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무조건 틀리는 구조잖아. 생각해보면. 안 그래? 풀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틀려요. 얘도 마찬가지야. 모두 고르기 기회잖아. 하나도 모르면 어차피 틀려요, 이거. 얘도 마찬가지다. 모두 고르기 기회잖아. 하나라도 모르면 어차피 틀려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까지가 아니었거든. 작년 시험은 단수 정답이었어요. 다음 관계 중 틀린 것을 하나 고르시오. 이게 세 문제 나오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저도 다 시험지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 2학년보다 어렵게 나왔어. 이번 어휘가. 2학년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 자, 근데 요거만 3개 나왔어요 원래 작년에는. 이거는 쉽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일단 한글 뜻이 없이 이렇게 관계 묻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2, 3, 4번, 특히 2번, 3번이 2, 3, 4번이 2, 3, 4, 5번이 이 어휘 중에서는 킬러 문항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이들 되게 많이 낚이고 틀렸을 것 같은데, 자, 다시 말하지만 스캔을 쭉 해보고 하나라도 모르면 넘어가세요. 어차피 찍어야 돼요. 아셨죠?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정도는 다 수능 단어들이에요. 수능 단어들. 그냥 중학교, 솔직히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되게 있는 거 알아? 여러분 탑티어 모의고사 여러분 본 적 있죠? 아, 여기 올인 영어에서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수준으로 모의고사를 매달 한 번씩 보고 있는데 거기 1등부터 10등 안에 4명인가가 중1이야. 중1, 2, 3 다 같이 보거든요. 진짜 100점 맞아. 1학년인데 100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아마 즉석에서 풀라고 해도 맞췄을 거야. 왜냐면 모르는 단어가 없거든요. 3번은 진짜 그래서 자, 그리고 반이어 동의어 문제를 풀 때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되게 은근히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 너희도 나오는 유형이니까 들어야 돼. 자, 동의어 반이어 관계를 찾을 때는요, 하나하나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비드 무슨 뜻이야? 생생한, 페이그는 모르겠다고요? 모호한이죠. 그럼 생생한데 모호한이 무슨 관계지? 막 머릿속에서 막 난리가 나지 않을까? 긴장감 속에서. 그쵸? 제가 동의어 반이어 관계 어떻게 풀라고 했어요? 부호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비비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서로 상충하는 관계잖아. 마이너스잖아요. 안 그래? 이게 모호한데 생생한으로 풀게 되면 헷갈려서 못 풀어요. 그 다음 1번도 봐봐. 에비던 플러스다. 플러스 관계. 이렇게 부호로 나눠서 풀어야 돼. 그 다음 3번은 아웃풋은 결과니까, 이거는 생산과 결과는 사실 이 상승과 하강 구도는 아니니까 좀 풀마로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누긴 해야겠죠. 아웃풋을 플러스로 잡아볼게요. 그럼 생산은 플러스가 둘 다 결과물을 뜻하니까 플러스 관계죠. 이렇게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니? 근데 이걸 이렇게 밑에다가 이게 한글 뜻을 떠올리면서 풀고 하면은 무조건 실수예요. 자, 이게 그나마 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팁이다. 이것도 해볼까요? 그러면 하나만 테스트. 자, 민경이 gradual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왜 무슨 뜻인데? 제가 그냥 플러스로 새겼죠. 예. 플러스 점차적인, 점진적인 이란 뜻이고요. 그다음 sudden은 갑자기 그죠, 마이너스죠. 반이어 구동인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고요. 다음 4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봐봐. 모두 고르시오 일단 나오면 일단 제끼세요. 어차피 풀어도 틀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하나라도 모르면 틀리기 때문에. 즉, 스캔을 해봤는데 내가 모르는 게 한 개 있다. 그러면 넘어갔었어야 돼. 어차피 틀려요. 그 하나 때문에. 자, 제가 그리고 이 예문 문제랑 그리고 이런 밑줄 문제에서 이 구동사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COF 무슨 뜻이니? 지인이? 그 굿바이. 굿바이 아니에요. 배우. 배웅하다요. 맞아요. 배웅하다. 자,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겠고요. 이렇게 예문들도 자, 예문에다 갖다 놓는 거 너무 헷갈려. 스탠드 포 무슨 뜻이? 그때 마지막 날 질문 나왔었던 것 같은데. 지지하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구동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동사 나오면 진짜 완벽하게 또 숙지하고 가야겠고요. 영영사전 문제. 이거는 여러분 영영사전은 대비하면 안 되는 영역인 거 알죠? 단어가 1000개가 넘어요. 1000개에 대한 영영사전 들여봤자 공부 못해요. 얘는 어차피 기본 어휘로 구성되기 때문에 일단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에 맞는 걸 하나하나 이렇게 여기 잘했네요. 이렇게 찾아서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얘도 가성비 엄청 떨어지는 문제죠. 왜냐면 모두 고르시였기 때문에. 하나라도 모르면 하나라도 틀리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해석해야 될 양은 지문 1개 분량. 이런 걸 왜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를 단어 모르면 어차피 찍을 거. 이런 거 풀지 마세요. 풀지 마세요가 아니라 다 알고 풀어야 돼요. 우리는 찍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틀린 문장. 자 예문 문제가 나왔는데 자, 성남고는 한글이 없었지만 숭여고는 한글이 있어요. 그죠? 그나마 좀 덜하지. 한글이 없으면 좀 헬이거든. 2학년이 이번에 원래 2학년도 한글이 다 있었거든.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2학년에 한글이 빠졌어. 그리고 단어 수가 많이 줄었어. 6문제로 줄었어. 2학년 같은 경우. 난이도를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자, 일단 틀린 문장은 자, 무조건 헷갈리게끔 해놓거든요. 헷갈리게끔. 자, 그러면 봐봐. praise 무슨 뜻이야? 원래 이 praise는 무슨 뜻이야? 몰라요? 이거 맞췄잖아. 틀렸다고 해놨잖아. 알아요. 뭐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요. 단계란 뜻, praise는 구문이란 뜻이에요. 구문, praise. 근데 이 praise를 몰랐으면 풀 수가 없죠. 우리 그 보면 이런 비슷하게 생긴 단어는 절대 단어장에 안 나와요. 반이어, 유의어, 파생어는 나와도 비슷하게 생긴 단어로는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될 단어였던 거죠. 아니면 여기가 페이지 자리라는 건 완벽하게 그냥 외우든가. 근데 비슷하게 생기니까 너무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낚이기 딱 좋죠. 그래서 이 틀린 문장 고르는 문제는요 반이어를 제시하지 않고요 비슷하게 생긴 단어를 제시하기 때문에 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페이지가 들어갈 자리였죠. 그리고 역시 틀린 문장 고르는 거였고 이번엔 틀린 문장 모두 고르기. 모두 고르기는 봐봐 무조건 틀리. 봐봐 보니까 자기가 취약한 유형이 나오죠. 모두 고르시오에서 모두 고르시오 다 틀렸지. 지인이 같은 경우는. 왜냐면 하나라도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이었어요. 다만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5개는 알았겠지만 그 하나 때문에 틀렸을 거예요. 자 삽입 문제. 자 삭제 문제. 삭제 문제는 틀리면 노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순서 문제도요. 그리고 순서 문제도 자, 마지막에 끝날 보기 기억하라고 했죠. 마지막에 어떤 내용으로 끝났었는지만 기억해도 자 바로 B로 잡을 수 있으니까 OX 문제에 가까워진다. 어휘 문제 나왔는데 자 어휘 문제는 반이어 구도 형성. 자 승민이부터 move가 무슨 뜻이야? 움직이다로 하면 큰일 나요. 여기서는 도망치다 감동시키다 라는 뜻이 있고요. 원래는 무슨 뜻이 어떤 단어 나왔었는지 기억나니? 원래 move였어? 그럼 여길 만약에 motivate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리지 않죠. 왜냐면 제가 어휘 문제는 반이어 구도 형성하라고 했죠. 그럼 move가 감동시키다의 뜻이었는데 감동시키다 대 동기부여하다예요. 같은 관계로 보셔야 되게 동의어로 보는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 관계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move의 반이어를 만들어 정원이 move의 반이어는 반이어 동의어고 그거는 반이어 반대부. 감동의 반대는 뭐야? 절망시키다. 맞아요. 절망시키다. 만약에 이게 discourage 같은 마이너스 계열을 쓰면 오답이었겠지만 motivate 같은 유의어로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완전 똑같은 뜻은 아니라고 해도. 자, 일단 confidence. 자, 은비. 봐봐, 이런 거 모르면 틀리는 거죠. 이거 원문 단어 아니었나? 아니었어? 원문에 무슨 단어 들어갔었지?
fear. 자, 이게 정답이 그래서 틀렸던 거구나. 그러네요. 그러니까 fear, 이러한 공포심. 그럼 만약에 confidence를 몰랐다고 해봅시다. 왜냐면 안 알려주고 낸 문제이기 때문에 confidence가 공포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하게 되면 찍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얼마나 억울해. 이거 몇백 번 봤을 텐데. fear로 나왔으면 분명히 맞췄겠지만 confidence가 나오니까 모르는 단어 나오면 찍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애랑 똑같은 입장이 돼버리는 거지. 단어 때문에. 자, 다음 삽입 문제. 자, but, however, therefore 같은 건 무조건 삽입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연습하면서, 독해 연습하면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 자, 빈칸도 단어를 바꾸기 때문에 refuse의 대용어들도 자, 다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돼요. 보기 있는 단어 모르면 안 돼요. strive 무슨 뜻이니? 민경이 strive의 뜻은? 이게 뭐야? 싸우다. 싸우다 마이너스 뜻인가요 그러면? 네. 아니에요. 노력하다요. 네, 노력하다. 이게 고군분투라고 해서 몹시 노력하는 모습을 뜻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까지 갈 수 있어. 힘들게 노력하는 게 strive예요. 그 다음에 14번 어휘 어법 문제입니다. 어법 문제. 자, 이거 어법 문제에 밑줄이 있는 문제가 있고 없는 문제가 있는데 밑줄이 한 개짜리가 나왔어요. 바로 보이죠? 포인트가 다 잡았던 부분들이에요. located였죠. 이거 왜 located 된다고 했지? 원래 뜻이 알고 있어. 원래 뜻이 어디 뭐뭐를 위치시키다라는 삼형식 동사라서 거의 10중8구 PP로 쓰인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 다음 자, Mary Cassatt 내용일치 문제인데 자, 아까 성남고처럼 낚시할 수가 있어요. 이제 GPT로 글을 바꾸기 시작한 다른 약간 학군지들 있지. 아까 판교나 아니면 강남이나 이런 데들은 지문을 다 바꾸거든요. 이거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고 풀어야 돼요. 적어도. 그리고 어떻게 풀라고 했죠? 내용일치 뒤에서부터 보라고 했잖아요. 5번부터 거꾸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는 것처럼. 보면 친구 자녀의 초상화를 그렸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는 She loved children and painted portraits of the children of her friends. 친구의 자녀의 초상화 그렸다라고 나와 있는 내용일치 4번이 정답이죠. 자, 그 다음 순서 문제. 객관식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어려웠죠? 그 다음에 17번 삽입 문제. 역시 삽입 포인트를 잡아야 돼. On the other hand. 벗이 나왔죠. 이런 거 들어가면 무조건이라니까요. 자, 그 다음 자, 어휘 문제 반여구도 만들어 봅시다. 근데 least 무슨 뜻이에요? 최소로 중요한 측면. 맞아요? 최소가 아니라 가장 중요했죠. 이미 주제문만 생각해도 나와요. 이동할 수 있는 욕구가 가장 중요한. 여기서는 가장이라는 단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best가 들어가야겠죠. 자, 정답 바로 1번 나왔고요. 얘는 1번에다가 배치하는 의도를 보면 시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 뺏으려고. 왜냐면 1번에서 확신을 못 가지잖아. 그러면 시간 엄청 많이 뺏기는데 1번에서 만약에 시간을 절약했다면 2, 3, 4, 5를 안 보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확신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거 가지고 이거 풀란 얘기였어요. 여기서 시간 절약해서 여기다 풀었었어요. 이런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만약에 좀 꼼꼼하게 보겠다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고 했으면 이거 푸느라 아마 시간 없었을 거예요. 전략적으로 푸셔야 돼요. 그다음 10번 자, 순서 문제고요. 순서 문제는 마지막 보기 기억해서 풀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에 내용이 어떻게 끝났냐면 뺨 때리기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았어? 빅캡스였나? 그렇죠. 이거였죠. 그래서 sometimes you get very clear pictures that pass by the other times of big gaps. You need to notice what they are. 네, 요거가 들어가야 이거 좀 지문 변형인가? 아닌가? 똑같은가? Sometimes you get very clear pictures. 맞네요. 그럼 big gaps로 끝나니까 이런 특이한 단어들이 있으면 바로 마지막 보기로 설정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은 자, 요게 좀 힘들었죠. 저 이번에 신유형까지는 아니고 원래 이 복합지문 두 가지 문제 한 지문에다가 두 문제를 섞는 유형이 수능여고에는 없었었거든요. 이게 성남고 유형이었는데 혹시라도 성남고 쌤이 일로 왔나? 아니야? 그래? 여기는 성남고에 나오던 유형이거든요. 한 지문에 두 개 유형 섞는 거 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어법상 틀린 것과 그리고 빈칸 문제를 합쳐놨는데 자, 어법 문제 보면 밑줄 보세요. 밑줄 지금 제가 5개의 단어의 밑줄이 있으면 5개 어법 봐야 된다고 했죠. 밑줄이 지금 몇 개 단어야 이게. 이게 솔직히 너무하지 않니 이거? 그죠? 근데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긴 하겠죠. 자, 결국은 이 긴 어법 중에서
틀린 것들을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잡아내는 방법,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워크북밖에 없어요. 똑같이 다 뚫어놨으니까요. 그냥 바로바로 답을 체크하는 20번, 30번 있으면 다 보였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법 문제인데 모두 고르시오 형태였기 때문에 아마 틀릴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 그래도 맞췄네. 별표인데 맞춘 거 보면 찍었나 보구나. 아니 저기 틀린 거 찍었어요. 아, 근데 왜 별표야? 아니 약간 확실하지 않아서. 이거 다 변형돼서 나왔어요. 아, 변형이었어? 어디가 변형되니? 저기 그냥 거의 다 그래서 저희반에 한 개 틀린 애가 이거 틀렸다고. 한번 그럼 같이 풀어볼까요? 아니요. 왜?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 변형해서 내버리면 답이 없죠. 어떻게 보면 기본 실력으로 풀 수밖에 없어. 한번 볼게요. 꼼꼼히 봐야 되겠죠. 한번 풀어는 봅시다. 한번. The like of humans, the first human species to begin the long, difficult process of constructing. 자, 여기를 포인트로 잡았나 보네. 근데 여기는 처음 거는 다 변형 안 된 것 같은 뒤에가. 지문이 추가가 됐구나. 네. 내용이 추가가 돼버렸구나. 다 볼게요. 자, 모든 인간처럼 최초의 인간종은 자, to begin a long difficult process constructing. 여기서는 of 다음에 ing도 잘 봤고요. 그다음 language from scratch. 이건 처음부터 결코 말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그다음 목적으로 what was on their mind. 똑같네요, 얘는. 자, 두 번째. 자, have used 사용했습니다. means가 여기서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수단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다음 to communicate 소통하기 위한 수단 그들이 믿기에. 자, they believed는 여기가 일단 what they believe, to communicate that they believed. 그죠? they believed가 뒤에 대절이 생략되면서 또 한 번의 목적어를 다시 한번 취하고 있는 구조네. 이것도 똑같았었네요. 다음 C번. The reason to illustrate. illustrate은 설명하다의 뜻이고 대시 목적절로 왔고요. 어떠한 의미 있는 인간 언어에 대한 기원이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 철저한 이해와 함께. 이것도 문제될 게 없네요. 자, 그 다음 4번은 has부터 밑줄이 있는데 컴마가 있으니까 주어를 찾아야겠죠. 그럼 every element of language가 주어고요. 컴마는 항상 난리라고 했으면 이거 안 봐도 되는 부분이에요. has 이걸 진화해서 가능케 하였다 참여를 상호적인 대화에 사회적 이것도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 4번. 자, rather 오히려 자, 주어가 나오니까 language가 오게 되었다. 완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출현과 함께 첫 번째 진짜 대화. 그리고 그것이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both foundation에 both A and B 구조 나왔고 문제될 게 없네요. 자, F번 보면 ultimately however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형태의 언어는 기능합니다. 자, 이미 주어 동사 일단 수일치 부분에서 문제가 이거 애시 됐다고 들었다가 인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아, 그래도 이거 얻어걸리긴 했네. 네, 그래도 맞췄으니까 잘했어요. 왜냐면 나머지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풀었기 때문에 그래도 잘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애터 서비스 오브가 뭐를 위한 아니면 맞아요. 맞죠? 모모의 기능으로 혹은 모모를 위하여 모모에 대한 봉사에서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럼 인이 틀린 거죠? 이넷 가지고 문제 내지는 않죠. 아 그래요? 예. 얘는 보면 forms of language에서 주어 핵이 뭐야? 주어 핵. 홈즈. 그러면 주어가 핵이 forms면 답을 말했는데 펑션스. 이게 무슨 뜻이야? 기능하다라는 동사도 있죠. 명사도 있지만 기능하다 동사도 있어요.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였다는 것이죠. 진짜요? 예. at과 in으로 문제를 내지는 않죠. 예. 전치사는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 사람마다 쓰는 게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at the service. 자, 그다음 빈칸 문제. 자, 바로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지 바로 풀 수 있겠죠.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언어적인 요소들은 문법과 내러티브 스트럭처 같은 것들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컴마는 난리라고 했습니다. 주어 핵은 언어적 요소들이죠. 그 다음에 덜 중요했다라는 마이너스 내용 들어갔었어요. 그럼 플러스들을 다 지우고 시작했었어요. 제가 속어는 다르네요. 플러스 지워보면 3번 지워지고 4번 지워지고 2, 3, 4 다 지우고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럼 1번과 5번 중에 하나를 골랐어야 돼요. 마이너스 부분만 남기니까. 자, 이것도 팁 하나 드릴게요. 빈칸 문제도 논리로 풀어야 돼요. 여기에 마이너스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1번과 5번 남기고 시작했었어야 돼요. 알겠죠? 킬러입니다. 이번 시험에 킬러입니다. 야, 이건 두 지문 분량 이거 솔직히 너무하지 않았니? 이건 솔직히 너무했어. 근데 배점 봐봐 얘들아. 3.3점이잖아요. 이거 어차피 풀어도 틀려요. 이거 보면 양도 양인데 모두 고르시오잖아요.
그치? 그것도 처음 보는 지문이고 너 이거 다 열심히 풀었지? 그치? 나 같으면 이거 제꼈어요. 왜냐면 영어 내신에서 100점만큼 쓸데기 없는 게 없거든. 영어 내신에서는 1등만 맞으면 돼요. 그럼 이것 때문에 서술형을 못 푼다? 이것 때문에 객관식 3개를 못 푼다? 이게 얼마나 큰 손해야. 그래서 이런 건 일단은 저는 마지막에 풀었을 것 같고요.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원래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는 없었는데 2학기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2학기 때 나오는 유형이 지금 나왔어요. 난이도가 확실히 올라간 것 같고. 그리고 23번.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것은 흐름 문제는 처음 보는 문장 고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어휘 문제 반의어 구도 형성해서 푸는 문제였고요. 제목 문제. 25문제를 되게 많이 드렸어요. 그래? 한번 볼까요? 그래? 제목 문제를 많이 드렸다고? 자, 민경이. 자, 첫 문장 보고 주제문 말해볼게요. 사냥감, reindeer 나왔는데. 술로 그 사냥하는 거 배. 배,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했지. 술록배 사냥 이러면 안 되고, 술록은 물에서 가장 취약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배가 만들어지는, 배를 이용한 사냥법이 만들어졌다, 인간이. 됐죠? 자, 이렇게 문장형으로 하는 연습. 자, 1번. 자, 이런 문제들은 대입학 문제는 뒤에서부터 보는 게 아니라 내용일지처럼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소구하면서 풀어야 돼요. 배는 최초의 수단이다. 운송수단. 왜 틀렸는지 말해봐. 이유를 말해야 돼요. 그냥 X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방금 키워드 3개 얘기했거든요. 술록, 물의 취약, 배. 이렇게 3개가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1번은 왜 틀렸어? 첫 번째 수단. 첫 번째 수단이라는 얘기도 그쵸, 잘못되기도 했고요. 거기도 맞아요. 최초의 수단이었다라는 말도 나온 적이 없었고, 또 운송수단이라고 했는데 술록이 빠졌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술록이 없어서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지인이 해석해 볼게요. 호모 사피엔스의 취미 사냥하고 수사하고. 술록이 빠졌죠? 항상 대입학 문제를 풀 때는 키워드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지를 말해야 돼요. 술록이 없어요. 3번 은비. 죽은 먹잇감을 옮길 수 있는 효과적 방법.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맞는 거가 아마 애들 이거 많이 찍었지. 그치? 너도 아마 헷갈려서 이거 찍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이거 잘 남겼어요. 왜냐면 함부로 지워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목은 항상 글 전반을 다룰 수 있는 글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야 되는데 3번이 틀린 이유를 한번 말해봅시다. 은비. 이거 내용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틀릴까? 술록이 빠졌잖아요. 죽은 먹잇감은 너무 제너럴 하잖아요. 이건 술록에 해당하는 얘기였죠. 술록에 특정한 지문이었었거든요. 죽은 먹잇감이라고 하면 너무 일반화되기 때문에 일단은 남기되 오답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저는 세모를 표시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과의 대결에서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4번 고대 사냥법. 여기까지 뭔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창 또는 화살 이미 틀렸죠? 배가 빠졌죠 이번에. 그리고 술록도 빠졌고요. 5번. 자, 유럽의 최초 호모사피엔스의 지혜 술록 사냥. 자,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최초의 술록 사냥을 땡땡 찍어보세요. 문장으로 풀어볼게요. 고대 최초의 유럽의 최초 호모사피엔스는 술록 사냥에 의해서 뭘 이용했어요? 배를 이용했다는 대답이 나오죠. 문장으로 풀었을 때 완벽한 주제문이 되네요. 정답은 5번이었죠. 3번과 5번의 대결로 남기는 게 필수였어요. 무조건 대입학은 2개가 남아야 돼요. 절대 1, 2, 3, 4, 5에서 바로 5번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3, 5 고민은 굉장히 잘했고 이 과정에서 3번을 지울 때 술록이 없어서라는 얘기 반드시 하셨었어야 돼요. 근거를 가지고 지워야 돼. 수고를 할 때는. 자, 삽입 문제도 지금 3번째 문제인데 많이 나오죠 생각보다? 3개면은 벌써 배점이 10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대비해 주셔야 될 여성이 틀리면 안 되는 유형이에요. 자, 그리고 아니 이거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그래요. 일체 않는 건데 옳은 거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맞아요. 잘했어요. 자, 내용일치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올 것도 생각을 못했어. 보기를 6개로 하고 또 모두 고르시오 형태가 나왔거든요. 전 이것도 킬러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하기에는 가장 어려웠던 객관식 2개를 뽑자면 자, 일단
요 문제는 생각보다는 난이도가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법 문제 정도는 그래도 좀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생각보다는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은 안 들었고요. 일단 얘, 무조건 얘랑 얘. 이 두 개는 틀려도 그냥 100타 1등급 나왔을 것 같아요. 기존의 9등급제여도 4%여도 1등급 나왔을 것 같아요. 요 두 개 정도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내신 점수가 70점 미만인 친구들은 풀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다른 걸 못 풀게 될 거예요. 이런 건 버리고 시작해도 좋아. 왜냐면 1등급 애들도 틀리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건 일단 버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버릴 건 버려라. 알겠죠? 답고의 괴리가 너무 많이. 자, 네. 두 개 대 5개는 너무 심하잖아. 그래도. 아니 일치하는 거 모르는. 아, 그래? 아, 일치하는 거. 이 문제들 잘 봐야 되겠죠. 너무 아쉽잖아. 공부 열심히 해놓고 이 집은. 아니 어제 못 맞췄어요. 애들 이거 많이 틀렸지? 네. 그렇지. 모두 고르시오는 진짜 오답률이 항상 너무 높아요. 자, 다음 어법 문제인데, 자, 이것도 1학년 1학기 때는 한 지문 안에서 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2학년은 올해 2학년은 한 지문 안에서 어법 2개 고르는 거예요. 근데 1학년이 더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 모든 지문에서 주요 문장 하나씩 떼어가지고 거기서 어법 고르는 건데 어떻게 대비해야겠어요? 지문의 형태로 문제풀이 연습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어법은 워크북이에요. 워크북은 그냥 뭐라 해야 돼? 그냥 달달 외울 정도가 됐다면 바로바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자, 이거 잘 골랐는데 일단 여기 위치가 왜 틀렸니?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위치를 쓸 수 없고 대수로 고치는 이유는 동격의 대시죠. 그럼 관념에 대한 명사가 나오고 뒷문장 완전하면 동격의 대수를 씁니다. 자, 두 번째. 자, 여기 소두와 소에마이 구문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 동조의 소라고 해서 뒤에 도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플랜트가 주어고 아로 고쳐야 되겠네요. 자, 다 잡아드렸던 포인트들입니다. 자, 다음에 서술형 2번입니다. 자, 매튜의 감정을 고르시오. 이거 성남고랑 똑같은 문제 나왔네. 이제 서술형 여기 똑같은 지문이네요. 그죠? 그 모래사장 얘기. 자, 이거는 솔직히 다 맞췄죠, 여러분? 초딩처럼 썼어요 진짜 더 쓰려다. 틀릴 뻔했다고요? 아니 초딩처럼 썼어요. 더 쓰. 잘했어. 봐봐, 맞잖아요. 틀릴 줄 알았어도 이건 주는 문제. 슬펐다면 안 돼요? 된다. 응, 괜찮겠죠. 설마 그거 가지고 하진 않겠지? 실망했다. 아니 그거 실망했다도 괜찮을 것 같아. 마음이 가라앉았다는 건 실망일 수도 있으니까요. 속상했다, 슬펐다, 실망했다. 근데 이렇게까지 쉽게 나올 줄은 몰랐네. 네. 근데 이거는 거저 주는 문제였어, 애초에. 자, 다음. 요것도 다 맞췄겠죠? 서민이 맞췄겠죠? 네, 잘 했어요. 자, got a knee injury. It 뭐라고 쓴 거예요, 여기? Prevented her from running away. 아, her from running again. 이거 잘했네요. 나랑 prevent, 완전 틀렸다고요? 아니에요. 네. 똑같아요. 자, the writer decided to study sports medicine. 옛날에 기억나는 게 제 가르쳤던 이제 전교 1등 학생 중에 이 스포츠를 S를 빼고 썼더니 빵점 처리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어. 어떡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스포츠 때문에. 스포트 아니에요. 스포츠에 S 붙여야 되는 거. 아 진짜 이게. 서사평 4번. 자, 요양문 빈칸이 나왔는데요. 요게 요새 학군지에서 유행하는 이 서술형이거든. 이게 또 나왔네요. 요양문 빈칸인데 대비가 불가능한 창작 문장이에요. 이게 선생님들이 GPT를 쓴 게 이런 거야. 이게 선생님이 영작할 일이 없거든요. 자, 보면 이런 문제는 한글이 없죠. 우리말이 없어요. 우리말 있으면 어떻게든 되는데 우리말이 없는 영작 문제가 가장 어렵거든요. 자, 보면 주어진 단어를 모두 쓰시오. 필요연준을 모두 반영하시오. 1등 그 100점 만든 친구는 이것도 맞췄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단어 변형 조건이 있는데 몇 개의 단어를 변형했는지 조건도 없네요. 와, 진짜 난이도 높은 문제예요. 난이도 끝판왕 서술형입니다. 이게. 얘네들은 틀려도 괜찮은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자, 그래서 한번 모범 정답을 한번 볼까요? 자, people 여기다 지문의 주제문부터 말해볼게요. 요약문이 나왔다라는 건 요약문에서 그 첫 문장을 보자마자 주제문을 일단 만들고서는 요약문 들어가야 되는데, 자, 주제문이 뭐였니, 이거? 도시 사람은 이동도 많이 해요. 그죠? 도시 사람들은 이동을 시골 사람들보다 적게 한다, 더 많이 한다죠. 네, 그래서 주어를 뭐로 잡을까요, 여기서? 그 주어는 데이 있어요. 데이가 있고, 그럼 동사. 자, 일단 이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지워가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영작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들 항상 주어랑 동사를 찾는 데 집중해야 되거든. 근데 주어 동사가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왜 펜이 안 먹히냐? 아이고, 화면이 일로 가버리네. 저 시간 너무 많이 썼어. 그냥 이거 하지 말고. 그래, 이렇게 저를 이거 하지 말았어야 돼. 해도 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 일단은 버리고 다른 거부터 완벽하게. 그래도 어차피 1등급만 맞으면 되잖아요.